대천마을 사람들이 어떤 말을 썼을까? 과연 한 50년, 60년 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떤 말들을 썼을까? 이제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저 일본어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일본어 단어 뭐 이런 거를 쓰기도 했고, 한글은 우리 글이니까 또 쓰기도 했고, 또 옛날 분들은 또 한자도 많이 쓰고, 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조금 있으면 얘기가 될 텐데 조금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안에서 대천일기 속의 언어에서 우리가 볼 일기책 속에 그 옛날 분들이 쓰던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일기에 사용된 언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지역어와 일기 언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지역어하고 일기 속의 언어라는 뜻입니다. 방언하고 사투리 지역어가 조금씩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방언이라고 하면은 그냥 한국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그 한국어 전체 속에서 예를 들어서 경상남북도는 주로 모음이 몇 가지고 자음이 몇 가지고 해서 서로 비슷하니까 경상남도 쪽의 말들을 묶어서 뭐 동남방언이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그 자음 체계, 모음 체계라든가 이런 걸 같은 언어 특징 가지고 말을 구분한 걸 방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넓게 구분할 수도 있고 좁게 구분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부산 지역 방언 이렇게 하면 부산 지역에서 주로 쓰이는 말들을 이제 부산 지역 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게 사투리라고 만약에 얘기가 될 때면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 하면 표준어하고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어는 그야말로 이제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그 뭡니까 표준으로 정한 말이죠. 그래서 표준으로 정한 말이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말이 사투리가 돼요. 그런데 방언 속에는 보면 뭐 이제 그 지역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방언 속에는 사실은 표준어에서 사용되는 단어들도 방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울 쪽도 서울 방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표준어는 서울말이 이제 근간이 되기는 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사투리라고 하면 그야말로 표준어에서 제외된 말들만을 사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투리는 조금 우리가 사투리하면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고 하죠. 그러면 사투리는 거기서 이제 제외되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사실 들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역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요즘 이제 조금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되는 말이라고 하는 조금 넓은 의미로 그냥 꼭 뭐 자음, 모음 막 체계 나누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대체로 이제 부산 물리적 공간으로서 부산을 기반으로 해서 그쪽에서 사용되는 말들이라는 그런 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지역어라는 말도 쓰고 약간 언어적인 그 자음의 개수나 뭐 모음 체계나 이런 것 가지고 약간 이야기가 되거나 할 때는 방언이라는 말이 여기서 가끔 사용이 돼요. 자, 보면은 자, 그러면 지역어나 뭐 방언이나 사투리 이런 건 어떤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냐면 고유한 표기 체계를 갖지 못했다라고 해요.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걸 이게 그 표준어 표기법을 알고 있죠. 그래서 소리를 뭐라고 발음을 해도 표기법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사투리 같은 경우에는 표기법이 완전히 정해져 있다라고 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사람마다 쓸 때마다 좀 다르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먹어라를
우리가 경상도 말, 우리 뭐 그 부산에서 무라 이렇게 말할 때 무우라라고 써야 될지 그냥 무라라고 써야 될지 정해진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딱 표준어는 딱 정했잖아요. 표기법을. 근데 이제 사투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지역 방언들은 그런 정해진 그 표기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써요. 일기에도 그러면 개인이 막 쓰는 거죠. 일기에는 그러면 자기가 쓰던 말로 막 썼다라고 하면 그 속에 우리가 부산 지역이나 이쪽에서만 사용되는 혹은 경상도에서만 사용되는 그 말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자기가 소리 자기가 느끼기에 이렇게 표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표기하고 저렇게 표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또 저렇게 표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설 같은 데도 보면 막 부산 말이라든가 전라도 말 갖고 대화 내용의 소설 쓰는 게 있는데 그 표기도 표기법이 다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작가가 쓰는 사람마다 다르게 표기할 수가 있어요. 소리를. 그런 게 이제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고유한 표기 체계를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고유한 표기 체계를 갖지 못한 지역어는 음성으로 보존되거나 기록되지 못하고 음성으로 보존되려면 뭐 녹음이 좀 잘 돼 있으면 그걸 틀어보고 지금 뭐 어떻게 그 표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텐데 이게 말이라는 건 흩어져 버리고 없으니까 보존되어 있는 거는 문자로 기록한 것밖에 없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제 기록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지역 방언들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죠. 지역어들이. 자, 그래서 대천일기는 비록 개인이 작성한 것이긴 하지만 기록되지 못하고 사라져 왔던 지역어의 모습을 장기간의 기록으로 담고 있어서 의미가 있다. 그죠? 음성 파일이나 이런 것들 오래된 몇십 년 동안의 음성 파일이 녹음이 된 거나 이런 게 없는데 일기는 수십 년 동안 이게 1958년, 59년 막 이때부터 쓴 일기니까 굉장히 오래전의 말들 같은 것들이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단지 소리하고 똑같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이제 표기 체계가 없으니까 그냥 쓴 거죠. 그래서 실제 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제 아쉬움은 좀 있다. 그래서 대천일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점으로 볼 때 지역어의 변화 과정을 추정하기에 좋다. 지역어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추적하기 좋다. 그래서 사라져버린 지역어의 모습을 확인하거나 시대별 지역어의 모습을 연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윗세대 분들은 말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사셨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위에 조상들이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셨던 어떤 문화적 배경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대천일기 속에 이제 나타나는 언어 중에 이제 아주 그냥 전반적인 특징만 그냥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은 일단 대천 지역은 부산에 속하지만 위치상으로 양산하고 김해하고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언어적으로는 원래 동남 방언권에 속한다고 하는데 이게 경상남북도의 말들이 대부분 동남 방언권에 속해요. 거기에 속해서 그 말은 서로 그쪽 말들하고 비슷한 그 의문 현상들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그렇지 않은데 옛날 분들은 시옷하고 쌍시옷, 경상도에서 시옷하고 쌍시옷 발음이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쌀을 살이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쌀보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쌀보리라고 써야 되는데 쌍시옷 발음이 잘 안 돼서 그걸 살 이렇게 발음을 한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소리를 살이라고 하니까 쓸 때도 쌀보리라고 써야 되는데 자기 소리를 기준으로 살보리 이렇게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날씨도 날씨 써야 되는데 이 쌍시옷 발음이 조금 잘 안 되니까 날씨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날씨 이렇게 쓰기도 하고 왔다 갔다 이제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쏟아지든 이제 우리가 비가 쏟아지다 이렇게 할 때 쌍시옷이 쓰여야 되는데 이렇게 시옷을 쏟아지든 그 다음에 얼씬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씬 벌써 해야 되는데 벌서 또는 벌써 왔다 갔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지.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싸우다 이것도 싸우는데 이런 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옷하고 쌍시옷을 구별을 잘 이제 못하는 것 같고 표준어 쪽에서는 이제 그걸 구별을 잘 못한다고 희화화한다라고 약간 웃음거리로 재밌거리로 이제 만드는 경우가 좀 있어. 개그 콘서트라든가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명한 시가 또 하나 있어. 쌀과 그러니까 쌀에 나오는 쌍시옷을 시옷하고 구별 못한다고 비웃는 것에 대해서 시가 이제 유명한 시가 또 한 편 있는데 그 내용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표준어로 쌀이라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사람들은 쌀이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쌀은 우리가 어디서 나? 나무에서 나는 거 아니지, 그지? 그런데 나무에서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그 발음을 쌀이라고 하지 못하고 살이라고 하는 경상도 사람을 이제 비웃는다라는 그런 얘기. 그 쌀이 살로 발음 난다고 하더라도 그 쌀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살이 되고 하는 그런 깊은 어떤 의미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의 또 유명한 시가 있어. 어쨌든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은 시옷과 쌍시옷 구별이 잘 돼. 그런데 이제 옛분들은 그렇게 구별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모음어의 경우도 이제 어하고 의의 구별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리를 나타내는 음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발음이 잘 안 돼서 어문 이렇게 이제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와 의의 구별이 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표기에 이제 어떤 게 나타나냐 하면 그러나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소리를 의와 어를 잘 구별을 못하니까 걸어나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내다 보니까 표기도 걸어나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 거죠. 예. 써서 이거는 어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와 의의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쓰서라든가 이렇게도 뭐 그만두고도 거만두고 이렇게 의와 어를 서로 헷갈리게 이제 표기를 하는 그런 서글프다도 보시면은 거기 서글프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걸로 봐서 아마 이 발음들이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이제 특징들을 다 보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엔 이제 조금 어휘들을 한번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날씨와 관련된 그런 이제 어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천일기는 농사일기로 이제 대천일기를 쭉 보시면은 앞부분은 농사일기고 뒤쪽은 그냥 일기의 일상적인 일을 기록한 일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기록하신 분은 기록자는 농업 종사자여서 하루 일과를 기록하는데 날씨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다루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비하고 관련된 다양한 어휘들이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되게
눈길을 끄는 그런 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기에 등장하는 비와 관련된 어휘를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갈방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랑비하고 같은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송나구 이게 이제 송나구라고도 나오고 송나구비라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소낙비라고도 나오고 소내기라고도 나오고 소낙이라도 나옵니다. 굉장히 이제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소낙이라는 대상을 가리키는 말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설비와 부슬비. 네. 자, 그 다음에 이설비와 이슬비. 이건 이제 어하고 의가 구별이 안 돼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가지가 나오고. 그 외에도 뭐 큰비, 폭풍우, 태풍우, 봄비, 가을비, 겨울비, 칠석비, 장마, 폭우, 찬비, 떡비, 단비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찬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찬비라고 하는 그 말이 발음이 이제 이렇게 찬비 이렇게 발음을 한 걸로 그렇게 발음을 해서 이제 그렇게 표기가 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찬비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떡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혹시 떡비가 뭔지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어봤죠? 이게 이제 떡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를 떡비라고 하는데 이제 가을에 이제 추수 끝나고 뭐 할 일이 이제 가을에 이제 좀 풍성해지니까 그때 이제 추수한 거나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떡 먹으면서 쉬는 비, 다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비가 오니까. 그래서 가을 비를 떡비라고 한답니다. 여름 비는 또 잠비라고 한답니다. 여름 비 오면 잠자기 좋다라고 해서 잠비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단비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꼭 필요할 때 이때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때 꼭 필요할 때 내리는 비를 단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표현들을 이제 비와 관련된 표현들이 이제 어떻게 약간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지를 조금 보여주는 게 나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가랑비라고 알고 있는 그 표현이 처음에 이제 일기 초반에는 갈방비라고 계속 표현이 됩니다. 가랑비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방비라고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7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가랑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 아마 그 이전에는 이 지역에서 대천마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마 갈방비라는 말을 훨씬 많이 썼다라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년대 후반에 라디오를 이제 들여오게 되거든요. 할아버지 저자가 기록자가 그래서 이제 이런 표준어를 좀 많이 접하게 되면서 이 갈방비 대신에 이제 가랑비라는 단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변화에 그렇게 라디오라든가 나중에 이제 텔레비전도 들어오게 되고 라디오나 텔레비전, 신문 같은 이런 방송 매체가 언어 변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소나기를 가리키는 표현이 이제 송나구, 소낙비, 소내기, 소나기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소나기는 한번 보시면은 60년대 후반부터 나오죠. 67년부터 나오고 소내기도 이제 66년에 나오는데 소나기가 표준어인데 이제 경상도 방언에서는 이렇게 소내기라고 이 모음이 이제 서로 이제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주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송나구도 있고 소낙비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둘 다 이제 50년대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송나구는 아마 이게 소낙비 요 두 개가 조금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표현인데 여기 송나구 같은 경우에 기역을 앞으로 당기면 송낙 플러스 우가 돼요. 그럼 비우자죠. 그죠? 네. 그 비우자라서 비하고 이 소낙하고 송낙하고 거의 발음에서 서로 관련성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지역 안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었던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같이 60년대에도 좀 같이 사용됐어요. 송나구나 이 표현하고 소내기, 소나기 이러다가 이제 뒤로 가면은 다 이제 소내기, 소나기로 바뀌어 버리죠. 소나기가 훨씬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설비, 부슬비, 부슬비는 그야말로 뜻이 부슬부슬 내리는 비. 그래서 비가 내리는 이제 모양을 나타내는 건데 이건 이제 사실은 그 부설비라고 많이 표현되는 게 부슬보다는 이제 아마 발음이 부설이 조금 기록자의 발음이 그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이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부슬비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형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농사와 관련된 그 어휘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천일기에는 이렇게 농사하고 관련된 그 어휘들, 낱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작지라든가 뭐 농사용구라든가 농사행위라든가 또 농작물과 관련된 그런 어휘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경작지와 관련된 그 어휘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가리, 논도가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혹시 논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논이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요즘은 다 네모로 구획이 딱 졌죠. 그게 이제 하나 도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논두렁으로 둘러싸인 논의 하나하나의 구역을 말하니까 이렇게 네모로 된 보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표준어의 뱀이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 들어보죠? 두룸은 논이나 밭 가장자리에 경계를 이룰 수 있도록 두드룩하게 만든 것. 이렇게 논이 있으면 주변에 이렇게 도톰하게 흙으로 이렇게 올라 쌓아놓은 경계가 되는 그 부분. 그걸 이제 두룸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건 들어봤죠? 두렁. 논두렁 뭐 이런 거 밭두렁 이런 거 할 때 그 두렁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룸이라고 여기서는 대천마을 어른들은 그렇게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두rum밥 하다, 두rum밥 먹이다 이런 표현도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제 두rum밥 하다라는 건 그야말로 흙으로 이렇게 논두렁에 이렇게 발라서 두툼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논에 물을 댄 후에 논두렁에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흙을 반죽해서 논두렁에 바르는 행위.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다라든가 먹이다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말을 만들어서 썼던 거죠. 네. 그래서 혹시 두rum밥 하다 이걸 뭐 그 누rum밥 만들다 막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밭 또는 개밭이라는 이제 말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하천부지를 일구어서 만든 그런 밭이라는 뜻입니다. 갯가, 개 이런 게 이쪽이죠. 하천이나 뭐 바다 근처에 그런 쪽에 물이 있는 그런 쪽에서 만들어서 이제 일군 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논도
구별을 해서 불렀는데 논을 이제 김 매는 게 뭔지 아세요? 쓸데없는 잡풀 같은 거 이렇게 뽑아내주고 하는 걸 우리가 김을 맨다라고 하는데 김을 매는 횟수에 따라서 아시논하고 두불논으로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아시라는 것은 애벌이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혹시 애벌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빨래할 때 애벌 빨래 이런 얘기 혹시 안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애벌이라고 하면 그냥 처음에 아주 본격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기 전에 처음에 이제 조금 그 약하게 뭔가를 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하는 그것과 관련되어서 자, 그 아시노는 애벌김을 매는 논이라는 뜻이고 두불로는 김을 2번 매는 그런 논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구별해 갖고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논도 이렇게 그 지역에서 생활의 어떤 모습에 따라서 낱말들이 이렇게 구별이 되어서 분화가 되어서 이제 사용되는 거죠. 그 지역에서 이제 그렇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구별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말이라는 거는 그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문화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제 구별되어서 만들어진다는 것,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사 용구와 관련되는 말 중에 이제 펀개라는 말이 사용이 돼요. 이제 재미있는데 거기에 예를 보면 1955년에 이제 팔두지 이제 물을 펀개로서 펀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로서가 아니라 원래 이제 우리가 표준어대로 하면 로서로 돼야 되지만 이제 로서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 있죠. 펀개라는 말이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그 이제 이거 결국은 물을 푸는 데 쓰는 도구니까 이 푸다하고 이제 관계가 되는 거죠. 그 푸다의 방언으로서 퍼다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고 거기에 이제 관형사용 어미가 붙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라고 하는 지우개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개 이런 게 이제 붙어서 만들어지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홀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홀개는 그 두 나뭇가지의 한 끝을 동이어 매어 잡고 집게처럼 만들어서 그 틈에 이삭을 넣고 벼에 알을 훑는 농기구. 그러니까 이렇게 농기구 이렇게 그 집게 상상이 되죠. 집게. 그거처럼 만들었는데 그 속에다가 벼를 넣고 이렇게 쑥 잡아 당기면 벼알이 어떻게 돼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알들은 알대로 이제 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표준어의 벼훌치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훌정새 이런 게 있는데 이건 표준어 보습에 해당하는데 쟁기 술바닥에 끼우는 넓적한 삽 모양의 쇳조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습, 삽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홀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쟁기, 표준어 쟁기에 해당하는 거. 근데 머릿속에 쟁기 이런 거 잘 안 떠오르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봅시다. 자, 요게 이제 아까 벼울치에 해당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잘 보이시나요? 요게 이제 요게 그 벼울치에 해당하는 홀케. 그 다음에 요게 여기에 글자 보이세요 혹시? 보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림이 여기 삽 비슷하게 되어 있는 그 모습이 보여요? 네.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말하는 훌정새고 여기 이게 이제 쟁기입니다.
그리고 그 쟁기를 이제 쟁기질하다 이렇게 소에다가 묶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 쟁기 끝에 보습을 달기도 하고, 여기 또 이제 요렇게 생긴 것도 쟁기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넣어서 또 쓰기도 하고 묶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쟁기질 하는 게 소에다가 요런 거를 묶고, 거기에 보면 끝에 요런 게 달려 있기도 하고 보습이 달려 있기도 하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예전에 농사를 지었다라는 얘기죠. 자, 다시 그 밑에 또 소와 관련된 어휘에 그 밑에 뭐가 있나요? 소신 들어봤어요? 네, 배웠어요. 아, 배웠어요? 네. 아, 그렇구나. 난 몰랐어요. 이 일기 읽으면서 아, 소한테도 이렇게 집신을 신겼구나.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소에게 일을 시킬 때 그래서 발바닥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신기는 집신이라고 해서 표준어는 쇠집신이라고 한답니다. 자, 구시. 소나 말 따위의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 이제 표준어 구유에 해당한다. 이건 아시죠? 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깔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표준어 곱비에 해당하는 건데, 그걸 이깔이라고 한답니다. 말이나 소를 몰거나 부리려고 제갈이나 그 굿들의 굴레를 잡아매는 줄을 말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칠매.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마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그런 막대, 질매죠, 그죠? 자, 그걸 한번 보시면, 자,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게 뭐죠? 소신, 그죠? 두 번째 게 그죠? 구유 또는 뭐 구시라고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쇠곱비 뭐 요런 게 이제 이까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질매라고 하는, 아까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거죠. 멍에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사 행위와 관계되는 그런 이제 말이 있는데, 아시가리 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갈이라고도 쓰고 아시갈이라고도 쓰는 거죠. 이때 갈이는 뭐뭐를 갈다에서 갈에서 온 거고, 이가 이제 붙은 건데, 이걸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써서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어간 어미를 구별해서 쓰기도 하고, 이제 어간 어미를 구별한 게 어간을 앞에다 당겨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뒤쪽에다가 소리 나는 대로 뒤로 넘겨서 쓰기도 하고, 이제 전미사가 붙은 건데 이제 그렇게 넘겨서 쓰기도 하는 건데, 아까 아시라는 말 나왔죠. 애벌 이런 뜻이었죠. 아시논 이것처럼. 그래서 초벌, 그러니까 처음 하는 그런 거죠, 그죠? 초벌로 논밭을 갈고 김을 매는 것을 아시갈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망시매다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벼농사 기간에 하는 마지막 김매기를 망시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 잡다. 그래서 뭐뭐를 물을 잡다 이렇게 하면은 물을 일정한 정도로 차게 하다라는 의미. 논에 이제 물을 잡다라고 하면은 이제 벼가 적당하게 이제 자랄 수 있도록 물 높이를 맞추는 그런 행위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우줄 치다라고 하면은 보리파종 이후에 기우라는 새가 씨를 주워 먹지 못하도록 새를 쫓기 위해 줄을 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풀무지하다. 논에 퇴비나 거름을 깔아놓고 훌지로서 흙을 덮는 일. 그 다음에 이제 건새치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논에 거름이나 퇴비를 깔아놓고 흙과 거름을 섞기 위해서 쟁기로 갈아엎고 난 뒤에 논을
고르는 일. 그러니까 이제 먼저 논에 탭이나 거름을 이제 깔아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훌지 가지고 흙을 이제 그 위에다 덮는 거죠. 탭이나 이런 거 거름 깔아 놓고 위에 흙 덮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또 다시 이제 흙과 거름을 섞기 위해서 덮어놨던 걸 쟁기로 다시 갈아 엎는 것을 이제 건세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풀무지를 먼저 하고 건세를 치는 그런 순서로 농사를 할 때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설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모를 심기 위해서 물을 댄 논을 썰애로서 고르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그 썰애질하다 하고 같은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타다. 이거는 이제 소를 이용해서 논을 고르는 일인데 그 설이다 하고 위에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논을 썰애로 고른다고 했는데 썰애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죠?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썰애입니다. 그래서 여기 물이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소가 논밭을 이렇게 쑥 이렇게 갈고 있는 그런 거죠. 그죠? 흙덩이를 이제 흙덩이나 잡초 같은 걸 잘게 부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살이 줬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건 자풀을 뽑다 이런 말인데 그러면 도살이라는 게 못자리에 난 그런 어린 자풀을 얘기합니다. 이때 줬다라는 게 줍다의 이제 지역어죠. 우리 줍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계속 줬다라는 시옷으로 표기를 많이 합니다. 발음이 아마 조금 이제 발음을 정확하게 표기를 못해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이제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모판에 새끼치다. 모판에 벽실을 뿌려 놓으면 새가 먹어버리는 일이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해서 새끼줄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외에 농작물이나 기타 농사와 관련된 말들도 있습니다. 자, 정구지라는 말 우리 지금도 쓰죠. 근데 이제 표준어는 그죠. 표준어에서 이제 원래 부추였던 거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녹디, 녹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금치를 시금초 한자를 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일기에서 보면 한자하고 한글을 섞어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자로 표기 안 해도 되는 걸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추, 배추라고 많이 이제 그 표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추, 꼬치 이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감람 들어보셨어요? 감람, 양배추. 그 다음에 아까 양파, 담아내기 이런 거는 일본에서 들어온 그런 어휘죠, 그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마 한자도 쓰고 일본어도 썼을 것이다. 여기 한자들 그 다음에 사용한 게 나오고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동신떡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대천 사람들은 논매기가 끝나면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논두렁에 꽂아 놓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떡을 동신떡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농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들도 그죠 많이 벌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꼬지모라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이 꼬지모가 보통 모를 심을 때는 논에 물을 대어서 모를 심는데 이 지역에서는 물이 없이 마른 땅에 모를 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마른 땅에 모를 심는 것을 꼬지모라고 했다. 그러니까 물이 이제 부족한 땅에다가
이제 논을 심을 때, 모를 심을 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꼬지모를 심은 뒤에 비가 와서 모가 살아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말라 죽어버리는데, 이제 이러한 낱말은 수리 시설이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의 논농사의 풍경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꼬지모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비가 오든지 해서 안 죽고 살아나면 거어서 이싹이 조금 나면, 이삭 아니고 이싹 했죠, 그죠? 나면 답답하이 그리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마른 땅에 이렇게 꼬지모를 쓰는 거는 답답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롬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자, 이거는 가을에 추수하기 직전에 이제 논을 말린다고 합니다. 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벼를 베어내려면. 그래서 논을 말리는데, 이때 논을 말리기 위해 논 뒤쪽으로 나락을 베어내고 도랑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베어낸 벼를 초롬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이 벼는 이렇게 조금 처음에 이렇게 베어냈으니까 약간 덜 익어서 찐쌀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명절 때 강정 재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혹시 찐쌀 먹어봤어요?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땐 이게 간식거리였어요. 이걸 이제 쌀을 쪄서 이렇게 한 줌씩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먹은 그런 찐쌀. 강정은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덜 익었으니까 이렇게 익히는 과정을 해서 이제 이렇게 먹기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빽가리 나옵니다. 이 단어 어디서 들어봤죠? 천지 빽가리다 할 때 그겁니다. 예. 벼를 베어서 가려놓거나 볕단을 차곡차곡 쌓은 더미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표준어의 볕가리에 해당한다. 이제 이거 그 벼를 강하게 발음하면 뭡니까? 뼈가 돼야 되는 뼈 아니고 빼 이렇게도 발음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뼈가리, 빽가리 이렇게 발음 벼가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갈개, 다양한 종자를 키우는 모판에서 모판 혹시 보셨어요? 봤구나. 네, 종자 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만든 작은 도랑 같은 것을 갈개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갈개가 나오진 않는데 요게 뭘까요? 요 그림? 맞아요. 벽가리, 빽가리. 자, 요게 이제 모판이죠. 요런 것들이. 그죠? 그거 이제 이렇게 옆으로 세우면서 이렇게 쭉쭉 하면서 사이에 이제 그 도랑처럼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꼭지치기. 이거는 비가 많이 오면 나락 꼭지가 물에 잠기는 경우가 생기는데 상상이 되나요? 비가 많이 와서 논이 이렇게 잠기는 거 물에. 홍수가 예를 들어서 나거나 이렇게 되면 논이 아예 잠겨버리겠죠. 비 많이 와서. 하천이 범람하거나 막 이렇게 되면. 이런 상태를 꼭지치기라고 한다. 그럼 그거 어떻게 먹을 수가 있을까요? 농사가 성공할까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열이 들다라고 하면 채소가 골병이 든다는 의미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굵은 비가 내려서 야채가 상한 경우에 사용하던 그런 말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뭄살. 이거는 이제 가뭄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집과 관계된 것도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거 생활 관련 어휘해서 도장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식량이나 물건을 간직해 두는 곳으로 표준어 곳간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곳간은 보통 우리 왜
곡간에서 인심난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주로 이제 아마 여기서는 도장체의 식량을 조금 많이 보관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방이라는 것도 있어요. 세간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물건을 넣어두는 곳을 말한다. 재래주택에서 창고의 기능을 하는 방을 말한다. 표준어 광에 해당합니다. 그런 거는 들어봤는데 혹시 장방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벽장은 들어봤어요? 벽장입니다. 벽을 뚫어서 작은 문을 내고 그 안에 물건을 넣어두게 만든 장을 말합니다. 자, 정랑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변소를 가리킵니다. 경상도 방언에서 쓰이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석. 방이나 솥 따위에 불을 떼기 위해서 만든 구멍을 이제 부석이라고 하고 표준어의 아궁이에 해당하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뒤안간. 집의 이제 뒤쪽을 가리키는데 이제 표준어 뒷곁에 해당하고 때에 따라서는 뒤안간이 화장실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뒷간이라는 말도 또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용보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초가집 본 적 있어요? 네. 그래서 초가의 지붕마루, 지붕 꼭대기를 덮기 위해서 지피나 새라고 하는 풀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옷자형으로 엮은 것을 말하는데 표준어에서는 용마름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계 엮는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일기를 보면 지피나 풀잎, 새 등으로 엮어 만든 지붕이나 지붕을 만드는 재료를 말한다. 표준어 이형에 해당한다. 자, 말은 이렇게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 건지 한번 사진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그림이 혹시 뭘까요? 네, 이거는 이제 고방에 해당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고방체의 모습을 이제 이 지역 사진은 아니고 이제 다른 지역의 거. 요거 뭘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요거 뭘까요? 이게 초가집이죠. 초가집 지붕 이렇게 꼭 제일 꼭대기에 올리는 거. 맞았어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뭘까요? 그쵸, 연계입니다. 이형 이렇게 옆에 이렇게 올리는 것들이 될 수 있는. 요거하고 조금 다르죠. 옆에 요런 것하고 이렇게 시옷자로 이렇게 중간에 고를 이렇게 줄이 딱 잡히고 옆으로 이렇게 된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 뭐 산자 이런 말도 있고 산자라는 말도 있고 뭐 도단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산자라는 건 여기 지붕 석가래 위에 흙을 받쳐서 기와를 이기 위해서 이제 쌀이나무나 오리나무 같은 걸로 이제 엮은 그런 재료를 말하는데 사진을 조금 구하기가 어려워서 나무로 만든 조금 굵은 나무로 만든 산자를 이제 사진으로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단, 지붕을 이는 양철판을 가리키는 경상도 방언. 지붕에 이제 예전에 이제 초가집이 이제 많았지만 그걸 조금 지나고 나면 이렇게 이제 양철판으로 지붕을 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슬래트 같이 된 거. 예. 그런 거, 그거를 이제 양철판이라고 하면 이렇게 톡톡 비 오면 이 철판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들미라는 말도 나오는데 방구들을 뜯어 고칠 때 나오는 흙과 재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칫돌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제 석축을 쌓는데 쓰이는 사각불 모양의 석재를 말하고 표준어의 견칫돌에 해당합니다. 비슷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돌자구. 표준어는 원래 돌적인데 돌자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서 여닫는 데 쓰이는 두 개의 세부치를 가리키는 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수채.
집안에서 버린 물이 집 밖으로 흘러나가도록 만든 하수구를 가리키는 말. 예전 집들은 수채가 있었어요. 부엌 안에 이렇게. 요즘은 이제 수채라는 건 없어졌는데 이렇게 바닥에 물이 흘러나가도록, 우리 왜 목욕탕에 보면 그 욕조나 이런 거 바깥이나 혹은 샤워실 밑에 이렇게 뭐 물 흘러 내려가도록 만든 것처럼 이제 집안에 이렇게 부엌에 그런 쪽에 이제 물이 그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들을 우리가 수채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이런 말들을 이제 안 쓰게 되었죠. 여기에 보면 요게 뭘까요? 맞아요. 자, 요거 뭘까요? 지붕을 보세요. 맞습니다. 요거 뭘까요? 잘하시네요. 자, 네.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맞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한옥집에 보면 여기 이렇게 문이 이렇게 달려 있죠. 그러면 여기 이쪽에 이렇게 돌저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돌저기가. 그래서 여기 또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또 하나가 더 나왔던 게 뭐죠? 아까 문설주에 한다라는 여기 나왔죠. 돌자구 해서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 여닫는데 이런 말이 있었죠. 여기에 보시면 자, 요 가에 요게 문설주입니다. 설주. 그러면 이 옆에 아까 돌자구를 달 수 있는 여기가 문설주가 되는 거죠. 옆에. 뭐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거 빗자리라고 표현을 했고, 방구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혹시 물동이라는 거 이런 거 들어봤어요? 예, 본 적 있나요? 사진 같은 거? 예, 그쵸. 예. 그런 건데 이제 여기에 그 질그릇으로 이제 만든 건데 주로 이제 물을 깃거나 술을 담는데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반디는 내가 사진을 못 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혹시 그 본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무로 만든 입구가 넓은 용기로서 밥을 나르거나 물건을 담아두는데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보통 사각형으로 해서 나무로 입구가 이렇게 넓게 벌어지고 쟁반보다는 조금 더 이 위쪽에 옆에 높이가 있고 해서 사용하던 건데 사진을 제가 구할 수가 없어서 예, 그러니까 반디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양찰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양찰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석유나 물 따위를 만드는 양철로 만든 통 초롱이라는 말로도 쓰였습니다. 이것도 예, 초롱. 그래서 요것도 사진을 못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타러박 하면 우리 두레박을 타러박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신 적 있나요, 두레박? 없어요? 뒤에 조금 못 봤어요? 우물은 봤죠? 조금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장군이 하면은 예전에 이제 이게 물이나 술, 간장 등을 이렇게 지어서 넣어서 옮기는 담아서 옮길 때 사용했던 그릇이기도 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농사를 지을 때 그 비료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사용하기 위해서 대비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똥을 이제 옮기기 화장실에 이제 그 똥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거기에 담아서 이제 옮기는데 그걸 이제 똥장군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거에도 사용이 됐어요. 이건 옹기로 만들기도 하고 이제 나무로 만들기도 하는데 그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똥구더기 하면은 똥을 모아두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갖고 이제 해놓은 거 그걸 이제 똥구더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풋나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뭐 갈립, 새나무, 풋장 이런 걸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이고 나무 등걸 이렇게 이제 그루터기에 해당하는 걸 요즘 등걸 이런 표현도 쓰는데 둥걸이라고 해서 이런 그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작을 패서 불을 뗐던 거죠. 그래서 장작하고 단장작 뭐 이런 걸로 구별을 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요게 방구리면 좋은데 방구리도 사진이 잘 안 나와서 이거는 이제 그 뭡니까? 그거 이제 동이인데 요거보다 좀 더 방구리는 조금 더 이제 작아야 방구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요게 두레박입니다. 아까 타러박 해놨던 것. 우물에서 이렇게 물 길어 올리는 거죠. 요게 아까 똥. 네, 맞습니다. 네, 요건 지금 똥장군인데 이렇게 지게에다가 이렇게 지고 다녔습니다. 옮기느라고. 예,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등걸이 하는 거 그루터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일기를 한번 읽어볼까 싶은데 바람에 따라 조금씩 이건 지금 우리가 쓰면 어떻게 쓰죠? 그렇죠. 조금씩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조금 이렇게 많이 표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옷하고 쌍시옷 네, 이런 것도 이제 조금 구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했죠. 쏟아지던 비가 점심 먹을 때부터 자 쏟아지기 아니고 쏟아지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쌍시옷과 시옷 구별이 잘 안 되고 뒤로 소리 나는 대로 쏟아지기가 아니라 쏟아지기 이렇게 표현했죠. 시작하더니 이번에는 시작하더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더니 이렇게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자, 시냇가는 물론 골목골목 안이 온 이러면 사실은 이렇게 안이라고 쓰면 안 되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쓰죠? 그쵸, 안이 해야 되는데 뭐뭐 하지 않다 할 때 이렇게 안 쓰고 이를 썼어요. 그죠? 표기가 온 천지가 물바닥이 되어버린다, 버렸다가 아니라 되어버린다 이렇게 했죠. 아랫각단 이런 말이 나오는데 깍단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어떤 동네가 이렇게 한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 집들이 이렇게 조금 요렇게 마을은 이렇게 조금 큰데 그 안에 보면 집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이렇게 모여 있고 이제 각각 모여 있는 그 단위를 그 구역을 그냥 깍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을에서 아래쪽에 이제 집들이 모여 있는 게 아랫각단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집들이 이제 정순자 씨 집하고 정순자 씨 변소하고 복내군의 집이 물에 떠내려갔대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쭉, 연내에 큰 비라고 하는데, 이때 큰 비라는 건 뭐, 굉장히 이제, 폭우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비가 많이 온 거죠. 그죠? 큰 비라고 하였는데, 작년보담 이렇게 했죠. 그렇죠. 작년보다 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부산 지역이나 이쪽에서는 예전에 보담 이런 표현을 이렇게 표기를 많이 했습니다. 발음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훨씬 이게 발음이 어려우니까 훨씬 이렇게 이제 많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쭉 한자도 많이 썼고 봄 진땀을 흘린 것이 이렇게 표기가 이제 쌍시옷이 잘못된 거죠, 그죠? 이런 것도 이제 많습니다. 허사가 되어버렸다를 헛에다가 일사자를 썼죠. 우린 그냥 허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의 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용할 때는 이분의 실수라든가 이런 것하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사용된 말들하고 이런 것들을 잘 구별을 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금 어렵긴 하는데 대신에 좀 재미있는 것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 전에 찾지 못했던 것들이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 여기 15석 이상을 바랬더니 그러니까 바랐더니 이런 뜻이죠, 그죠? 이렇게 더니를 보면 드니 이런 식으로 표기를 많이 했죠. 근데 발음은 드니 아마 이렇게 발음을 했겠죠. 그러니까 표기를 이렇게 이제 한 거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를 또 하나 볼까요? 자, 이게 이제 59년 거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1959년 9월 17일이면 이때 굉장히 유명한 태풍이 왔어요. 혹시 사라오라고 들어봤어요? 그렇죠. 이게 사라오 태풍 때 그 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비가 아주 많이 오는 바람에 이제 이런 뭐 사람도 죽었다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아침부터 풍우가 아침부터 둘째 줄에 보세요. 새어지더니 이거는 세다 기세가 세다 할 때 세차다 그거죠, 그죠? 표기를 에하고 에가 구별이 이제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 거죠. 모시고 나니 이제 살림을 옮긴다고 야단법석이다. 정오를 조금 넘으니 숙지막하여 숙지막하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좀 기세나 이런 것들이 좀 가라앉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표준어에도 이런 어휘는 있습니다. 그래서 동리를 돌아보니도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썼죠. 그래서 피해는 작년, 재작년과 마찬가지다. 자, 연년이 이런 피해가 닥쳐오니 정말 못 살겠다. 이렇게 이제 살기가 너무 힘든 거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일기를 한번 보시면은 그 다음 날이죠. 이제 어제는 무슨 태풍우가 있었드나 한 듯이 일기가 좋다. 자, 그 다음 권교장 댁의 상일에 태영궁과 같이 호상소를 맡아본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의 태풍우의 이야기다. 공창불악의 골마을은 둘러 빠지서 10여 명의 인명 손실이 있고 가옥이 10호가량 없어지고 부산 송도 영도는 해일이 닥쳐서 몇백 명, 몇백 호의 피해가 있고 양산 읍내가 물바다가 되고 등등의 수의 이야기가 오늘의 인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용동곡에 계시는 전 구장 할아버지 별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이제 날이 갠 거죠. 그래서 이제 일기가 좋다. 무선 태풍 그러니까 무슨 요새 그 저기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들 하죠. 무선 일이고 할 때 이거하고 같은 거죠, 그죠? 네, 무슨 그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 얘기다 보면은 첫 번째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래 어제의 태풍 후의 이 얘기다. 이거는 이야기다 이거죠, 그죠? 네, 이야기다를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자, 공창불악의 골마을은 둘러 빠져서 10여 명의 인명 손실이 났다고 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얼마나 이제 그 뭡니까 사라오의 그 태풍 얘기가 그 많았으면은 여기 뭐 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이야기까지 같이 들은 거를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호상소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누가 그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이렇게 상가에 이런 것들을 차려서 이제 사람들을 맞이하고 하는 지키고 하는 그걸 이제 호상소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호상소에도 보면 요즘은 다 집안 사람들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가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손님들을 이제 찾아오시는 문상 오시는 분들을 이제 그 접대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이렇게 동네 일처럼 이렇게 이 지역에 같이 잘 알던 사람들이 모여서
또 뭐 친구 집에 일이면 또 같이 가서 해주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이제 빈번했습니다. 지금하고는 아주 조금 다른 어떤 문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보시면 개밭 물이 빠져서 상호의 머슴이 밭을 우경하고 하오에는 내가 상추씨를 파종. 용동곡 신의 도랑이 막헌 것을 불황민이 부역을 한다. 권상욱이 서울 간다. 만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한다는 것이 막상 만나고 보이 할 말도 없이 습습이 헤어진다. 자, 아까 개밭 우리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하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걸 이제 그것을 개간해서 만든 그걸 이제 사용해서 만든 밭이죠. 개밭에 물이 빠져서 이때 빠져서 보면 쌍비읍을 쓰지 않고 어떻게 썼어요? 된소리 표기하는 걸 시옷하고 비읍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한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사용하던 된소리 표기법 중에 예전에 쓰던 습관들을 여기 예전에 본인이 어떤 책이나 이런 데서 봤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빠져서 시옷 비읍을 씁니다. 빠져서 상호에 머슴이 밭을 우경하고 이제 우경하다는 거 소로 이제 간다라는 뜻입니다. 하오에는 상추씨를 파종을 했다. 그 다음에 용동곡 신의 도랑이 막현 것을 했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 어떤 것을? 도랑이? 그렇지 맞습니다. 네, 잘하십니다. 막힌 것을 불황민이 부역을 해서 이제 그걸 치우는 거죠. 자, 친구입니다. 권상욱이 서울 간다. 만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한다는 것이 막상 만나고 보니 해야 되는데 보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말 지금도 조금 많이 내가 보일까?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보일까? 뭐 이렇게 하죠. 그게 그대로 이제 표기가 된 거죠. 할 말도 없이 습습이 헤어진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섭섭이가 아니라 습습이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날 9월 21일 거 볼까요? 상호 자기를 파종하던 상추씨 끝마친다. 17일에 태풍에 떨어진 창문을 바른다. 하오 제방 의원회의 금야 공창불악 수재민의 구제에 관하여. 자, 이제 하루에 했던 일과를 이제 간단하게 적은 건데 이제 상호에는 이제 오전이죠, 그죠? 파종을 했다. 상추씨 파종하는 거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창문을 이제 바르는 거죠. 태풍에 떨어진 보면은 여기도 쌍디귿 써야 되는데 시옷 디귿을 사용해서 된소리를 표기를 합니다. 태풍에 떨어진 이제 꼭 이 시옷 디귿을 쓰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쌍디귿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기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50년대라든가 이렇게 60년대 초반에는 이렇게 쓰다가 뒤에 가면 이제 점점 이런 표기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창문을 바른다라고 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같은 근처의 지역에 피해가 이제 발생을 하면 그걸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가 이제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제 회의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월 22일 아침부터 동하인과 같이 공창불악 구조금품을 거두러 나서다. 우리 이방에는 보리밥 16승 그 다음에 이제 금품
금액 420환, 의류 7점을 거둔다. 하오에는 하천 제방 풀벤 것을 우기가 있어 거둔다. 자, 아침부터 동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동에 이제 우리가 왜 동 전체에 그 부락 전체에서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썼던 거죠. 그래서 동하인하고 같이 아까 이제 어제 회의를 했었죠, 그죠? 공창부락에 이제 어떻게 이제 구제를 해야 될 건가 회의를 했었는데 구호금품을 이제 거두기로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걸 거두러 나섰다. 그래서 우리 이반에는 지금 말하면 이제 이반하고 같은 거죠. 이방에는 보리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420환하고 의류, 옷 7점을 거뒀다. 하오에는 이제 하천 제방에서 풀을 베어서 이제 말리는데 우기가 있으니까 이제 습기,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기운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걷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오늘은 일기도 한번 지금 이렇게 1950년대까지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인데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위의 세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이제 좋은 어떤 소통,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